여러분,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손흥민과 토트넘 선수들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맨시티 선수단 한 명에게 토트넘 전원이 농락당해버린 순간 팬들은 결국 이날 벤치에 앉아있던 손흥민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죠. 제레미 도쿠, 이 선수는 과거 손흥민에게 완벽히 제압당하며 실점까지 허용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을 상대로 도쿠 혼자서도 충분히 토트넘을 제압해버려서 왔는데요. 손흥민의 부재 속의 토트넘은 오합지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전 손흥민이 등장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리그 27라운드 토트넘과 맨시티의 맞대결. 그런데 경기 전 라인업이 공개되자 팬들은 경악했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던 손흥민이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것 뿐만 아니라 준수한 활약을 펼쳤던 스펜스까지 벤치로 밀려났죠. 반면 직전 경기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인 마티스텔이 선발 출전, 오도베르, 존슨과 함께 공격진을 구성했습니다. 팬들은 SNS에서 이게 무슨 라인업이냐? 감독이 일부러 경기를 던진 거냐며 분노했습니다. 특히 다음 경기까지 9일이나 남아있던 상황, 맨시티 킬러라 불리는 손흥민에게 뜬금없이 휴식을 주는 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는 경기 전 포스트에코글로 감독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인터뷰 중 어시스트는 가장 쓸모없는 지표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팀 내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손흥민을 저격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죠. 또한 감독이 이런 식이니 토트넘 공격수들이 서로 패스를 안 하고 난사를 하는 거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공격수들끼리 슈팅을 차겠다고 싸우는 팀은 토트넘뿐이다 라는 조롱까지 이어졌죠. 그렇다면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경기력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메디슨이 중심이 된 중원은 볼을 전진시키지 못했고 어렵게 박스 안까지 가도 존슨의 크로스는 번번이 수비벽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손흥민의 자리를 대신했던 오도베르는 측면에서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고 수비 가담마저 소극적이어서 팀을 위기에 빠뜨렸죠. 결국 경기 시작 11분 만에 토트넘은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심각했던 건 페드로 포로. 그는 제레미 도쿠와의 경합에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가벼운 접촉에도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결국 도쿠에게 탈탈 털리며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죠. 그런데 여기서 축구 팬들이 주목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 손흥민은 이런 도쿠를 상대로 완벽하게 압도했던 선수라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수비진을 농락하며 원맨쇼를 펼친 도쿠. 하지만 그는 손흥민 앞에서만큼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는데요. 손흥민은 스피드와 드리블로 도쿠를 완전히 제압하며 직접 득점까지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도쿠 한 명에게 수비 전원이 무너진 토트넘과 혼자서 도쿠를 무너뜨렸던 손흥민. 이 극명한 경기력 차이 속에서 카메라는 벤치에 앉아있던 손흥민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손흥민이 몸을 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토트넘 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함성을 터뜨렸죠. 관중석에서는 그의 응원과 나이스 원소니가 울려 퍼졌고 팬들은 일제히 손흥민의 출전을 외쳤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반전 손흥민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결정적인 순간 우도베르가 절호의 동점 찬스를 맞았지만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릴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순간 팬들은 더욱 절실하게 손흥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후반 68분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들어서는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투입과 동시에 토트넘의 공격 템포가 빨라졌고 불과 2분 만에 확실한 득점 기회가 찾아왔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본 결정적인 장면. 손흥민이 날카로운 패스로 스펜스를 향해 볼을 밀어주었고 스펜스는 한 번의 터치로 박스 안 좋은 위치에 있던 사르에게 연결했습니다. 완벽한 찬스. 이건 들어갔다고 생각한 순간 사류의 슈팅이 수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팬들은 탄식을 쏟아냈고 손흥민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맨시티 선수들은 측면에서 협력 수비를 펼치며 손흥민을 봉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 한 번의 원터치 패스로 공을 돌려놓으며 순식간에 압박을 벗어나 기회를 만들어냈죠. 이를 지켜보던 파에 감독의 표정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맨시티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압박을 시도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손흥민의 움직임이 더욱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손흥민 앞에 무려 3명의 맨시티 수비수가 벽을 이루고 있는 상황. 과연 그는 이 벽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손흥민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수비진을 교란했고 그 사이 존슨이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손흥민이 쇄도하며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맨시티의 마지막 보루 에델송이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공을 쳐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찬 슈팅이었지만 그보다 더 완벽한 선방이 나온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에델송이 공을 쳐내는 순간 맨시티 벤치가 일제히 반응했습니다. 코치진과 서브 골키퍼 오르테가는 대체 손흥민의 슈팅이 어떻게 날아왔고 에델송이 어떻게 막아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몸을 기울이며 집중하는 모습이 포착됐죠. 손흥민의 슈팅은 단순한 슈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걸 막았다고 같은 표정을 지으며 손흥민의 움직임과 슈팅 타이밍을 분석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맨시티에게는 끊임없는 위협이자 연구 대상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손흥민의 활약을 지켜보던 팻 감독은 결국 터치라인에서 소리를 지르며 선수들을 독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 맨시티 선수들의 집중력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토트넘의 실수도 연달아 나왔습니다. 페드로 포로는 무리하게 전진하다가 공간을 내주며 역습의 빌미를 제공했고 쿨루셉스키 역시 중요한 순간마다 볼을 빼앗기며 공격 흐름을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직접 내려와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중원에서도 클래스가 달랐는데요. 단 한 번의 패스로 압박을 무력화하며 쿨루셉스키에게 완벽한 기회를 만들어줬죠. 하지만 쿨루셉스키의 느린 스피드로 인해 상대 수비가 따라붙었고 결국 이 황금 같은 기회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또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 페드로 포로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박스 안에 있던 손흥민이 완벽한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는 절묘한 헤더 패스로 사르에게 연결했지만 사르의 헤더는 아쉽게도 뜨고 말았습니다. 경기는 1대 0으로 맨시티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축구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선발로 출전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은 짧은 출전 시간만으로도 토트넘 공격에 뚜렷한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조금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면 손흥민의 득점도 충분히 기대할 만한 상황이었죠. 특히 손흥민에게 더 많은 공이 전달되고 그가 슈팅 기회를 충분히 얻었다면 골이 터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손흥민이 선발로 나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활약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